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정치권의 관심은 아무래도 친정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진짜 속셈이 무엇일까가 아닌가 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4.7 재보선에 압승을 거둔 바로 다음날 당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퇴임하면서 국민의힘이 재보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자강에 힘쓰라고 충고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러나 김종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정계 은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종로 사무실에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 매직, 정치권 상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종로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전히 김종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권과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는 정치에 신물이 났다, 그만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의 중심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삼지대는 없으며 있어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창당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은 삼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심인지 헷갈리게 하는 김종인의 속내,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19일 저녁 TV조선 인터뷰와 조간 경향신문 20일자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의 깊은 심증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매우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별의 순간을 포착했으니 밖에서 강력한 새 정치 세력을 형성해 얼마든지 대권 도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새 정치 세력 형성과 관련해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른바 마크롱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마크롱은 의석이 하나도 없었지만 중도지향 정치 세력인 앙마르슈를 만들어서 대선에서 이긴 뒤 기존의 공화당과 사회당을 무너뜨린 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다수당을 구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이 마크롱 모델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후보를 낼 수도 있지만 외부에 큰 세력이 있으면 그 세력과 합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조가 오리밭에 가서 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깎아내리더니 이제 흙탕물로 격화시켰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김정은의 짝사랑이 별의 순간, 탁월한 정무 감각, 유례를 찾기 힘든 기계에 있는 검사라는 칭찬 차원을 넘어서 이제 백조급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시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도 만나자고 하면 한번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연락이 오길 기다리냐는 질문에는 천만에 내가 뭐가 답답해서 연락 오길 기다리느냐고 손사래를 치지만
내심은 윤 전 총장이 한번 만나 뵙겠다는 연락을 해주길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그간 언행과 두 언론과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그가 그리는 대권 전국의 큰 그림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1차로 김종인은 대선 전국에서 자기 중심으로 대선판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이른바 야권 대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성공한 경험이 있는 킹메이커로서 야권을 전면 개편하되 그 중심, 태풍의 눈을 윤석열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종인이 말하는 마크롱식 새 정치 세력을 윤석열 중심으로 만들어서 강력한 대선 후보가 없는 국민의힘을 자연스럽게 흡수 통합에 빅 텐트를 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결합, 그리고 금태섭 세력이나 진중권 등 합리적 진보 세력, 나아가 20, 30대 청년 세력, 대권 경쟁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올 세력의 흡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의 구상대로라면 야권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아닌 김종인이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적 구상 아래 국민의힘을 아사리 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신이 빠진 국민의힘은 리더십 실정 속에 질이 멸렬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민의힘 힘빼기 내지 외소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윤 전 총장에게는 아사리판 흙탕물인 국민의힘 입당은 염두에 두지 말고 새 정치 세력을 형성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는 입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나 금 전 의원의 세력은 3지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윤 전 총장 등이 연합하면 3지대가 아니라 황골탈퇴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대체해서 당당히 새로운 정치 세력인 제2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흡수 전략을 골자로 한 김 전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는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흙탕물의 구체적 증거로 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를 떨어뜨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작당 모의를 했다고 폭로까지 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뇌물받아 실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과 정치를 같이 하겠느냐고 김 전 위원장을 겨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자신이 먹던 물에 침을 뱉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장제원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독자 노선을 가야 한다는 말은 야권 이간질이자 유치한 말장난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김 전 위원장은 하루적 사고방식, 홍준표 꼬봉, 짓고 싶으면 찢으라고 일축하면서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를 그만두겠다면서도 새로운 인물과 세력이 나타나서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킹메이커 욕심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의 구상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윤석열의 선택과 국민의힘의 쇄신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침묵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과 정치를 할 것이냐가 그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들도 그의 정치 입문 후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윤석열이 김종인, 윤여준처럼 비록 노련한 경륜과 식견을 갖췄다고 하지만 노쇠하고 노회한 구정치인과 손을 잡을까요? 외곽에서 도와주는 것은 모르지만 전문가 그룹 그리고 문 정권에 절망한 20대, 30대 젊은 층을 바탕으로 정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보선 승리로 수권 정당의 위치를 굳힌 국민의힘 역시 민심의 열망과 기대, 희망을 절실히 체득했기 때문에 지도체제 정비를 계기로 면모를 일신해서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김종인의 보관이 무엇이 됐든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현재의 시각에서 본 정치 구도가 수많은 변화를 겪을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경우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성공처럼 야권 후보가 단일화돼야 한다는 명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죽 서서 개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